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외국에서도 저력을 과시하며 이름을 알리는 브랜드들 중에는 의외로 완전 토종인 브랜드들도 있지만 그 시작은 외국에서 했어도 국내 자본에 인수되어 지금은 명백히 한국 브랜드가 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의 경우, 특히 명품 브랜드의 경우는 한국 기업이 인수하면서 고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국이 살려낸 브랜드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휠라. 1990년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휠라. 작년 여름부터 복고 유행의 흐름을 타고 휠라도 다시 재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휠라는 1911년 이탈리아의 휠라 형제가 창립한 의류 브랜드로 이때 휠라는 알프스 부근에서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속옷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 본격적으로 스포츠웨어에 주력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현재는 뉴욕의 브로드웨이 매장에서도 전시되고 있는 휠라는 사실 한국의 덕을 제대로 본 브랜드라는데요. 1991년 한국의 휠라 코리아가 설립되면서부터 당시 인기 있던 중고등생의 농구화는 대부분 휠라였을 정도로 국내 유명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작 휠라 본사는 경영난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한 해 1억 5천만 달러까지 적자를 볼 정도로 하락세에 있던 글로벌 휠라를 2007년 한국 법인이었던 휠라 코리아의 윤윤수 회장이 인수합니다. 당시 누적 적자에 구렁텅이에 빠진 27개 지사 중 윤 회장이 맡고 있는 휠라 코리아만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브랜드 로열티라는 무형자산을 이용해 휠라를 인수한 윤윤수 휠라 코리아 회장은 이후 성공적인 회생 절차를 거쳐 휠라를 키워냈는데요. 휠라 로고 사용,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테니스 티셔츠 같은 기본 제품 판매 등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키면서 각 국가의 휠라 브랜드 운영법인이 자유롭게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현지화 전략을 사용하며 전 세계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모두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75%까지 증가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성공적인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통해 인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휠라,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 세계의 4대 스포츠 브랜드로 육성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위, 스무디킹. 여름이면 생각나는 시원한 스무디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음료 브랜드 스무디킹. 이름과 브랜드 느낌 때문에 누가 봐도 미국 브랜드 같은데 네, 사실 과거에는 미국 브랜드였죠. 현재는 미국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인수가 완료된 한국 브랜드입니다. 1973년 루이지애나에서 최초로 오픈한 스무디킹은 1989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2003년 우리나라 명동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이 매장이 전 세계 매출 1위에 오르는 등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죠. 이에 힘입어 2009년에는 일본 판권을, 2012년에는 미국 본사를 인수하더니 2015년 신세계푸드는 정용진 부회장의 주도로 스무디킹 코리아 지분을 전량 인수했습니다. 당시 계절음료의 한계에 부딪혀 적자로 돌아선 후 그 폭이 점점 커지던 터라 스무디킹의 지분 인수 소식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외식 브랜드를 늘려 신세계푸드를 종합식품회사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국내 음료업계에서 국외 본사를 한국 법인이 인수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스무디킹을 인수한 정 부회장은 점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주력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전략적인 운영을 시작했고 이러한 체질 개선 작업 끝에 적자 행진이 끝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때 100개 밑으로 떨어졌던 가맹점 수는 112개로 늘었으며 오히려 본고장이었던 미국 등의 해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2위, MCM. 해외 유명 셀럽들까지 착용하며 일반인들에게 해외 명품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었던 MCM 역시 우리나라가 살려낸 브랜드입니다. MCM은 1976년 독일 뮌헨에 설립된 명품 가죽 제품 브랜드입니다. 독일의 루이비통이라고 불리던 전성기 1990년대에는 매출액 3억 5천만 유로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지만 90년대 후반 탈세 혐의로 창립자가 물러나면서 결국 파산 위기에 이르렀는데요. 스위스 금융가문에 의해 인수됐으나 재도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명품 시장에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1991년부터 김성주 사장이 국내에 전개한 MCM 코리아만이 승승장구했죠. 김 사장의 라이선스 비즈니스 능력에 매료된 MCM 독일 본사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비싼 로열티를 내는 대신 회사를 아예 인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김 사장은 본사 측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 2005년 독일 본사 지분을 100% 인수하며 MCM의 CEO로 취임했습니다. 성주 D&D의 김성주 회장은 MCM
MCM 브랜드를 완전히 개혁했는데요. 젊은 층의 취향에 맞게 새로이 방향을 바꾼 것은 물론 명품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150여 개 딜러를 정리하고 독일 직영점 5개 중 4개를 폐점하는 등 판매망 또한 과감한 변화를 주며 지금의 럭셔리 브랜드 MCM을 키워냈습니다. 제품 디자인과 생산도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지는 MCM은 독일과 유럽에서도 다시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1위, 공차. 쫀득쫀득한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버블티 브랜드 공차는 밀크티 열풍 때 한국에 개점한 대만 밀크티 브랜드인데요. 지금까지도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며 매장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공차 역시 한국에 인수되어 이제는 한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2006년 대만 가오슝에서 설립된 밀크티 브랜드인 공차는 2012년 홍대 1호점을 오픈하며 한국에 처음 상륙했습니다. 현지에서 공차를 들여올 때 대만 본사에서 요구해 방부제와 색소를 제외하고 외국에는 없는 인삼, 생타로를 이용한 제품을 출시해서 건강음료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도 하면서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는데요. 한국만의 로컬 메뉴를 개발하려면 대만 공차 본사와 논의해야 하는 등 경영에 제약이 따르자 이에 공차 본사를 인수하기로 결정. 2017년 공차 글로벌 본사인 대만 로열티 타이완을 400억 원에 인수하면서 공차는 국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처음 공차가 인수되었을 때만 해도 반짝 유행 후 사라져간 다른 음료 프랜차이즈처럼 공차도 곧 퇴출될 것 같다는 냉소적인 시각이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수 당시 이미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차 코리아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세계 16개국에서 1,3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는 밀크티 신화를 이뤄낸 공차의 회사 지분 100%를 대상으로 한 매물이 인수합병 시장에서 새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팔리면 국내 가맹점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손잡고 글로벌 본사를 인수한 뒤 회사를 성장시켜 매각까지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나올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미 이름이 있는 브랜드를 인수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삼성물산 이서연 사장의 실패 경험담처럼 뛰어난 경영 전략으로 경영난을 해소한 것은 물론 더욱 발전하고 있는 이 브랜드들이 성공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브랜드 자체가 이미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 요인 분석과 과감한 결단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점이 본사를 또 인수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